동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정신건강협의체 운영위원 임현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청년정신건강협의체 운영위원으로도 참석했지만 사실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진과 함께 제가 올린 거는요, 직책이 많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나이가 어느새 50을 넘었는데요. 지역에 대한 사랑 하나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연결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들과 함께한 청년 마인드 케어 페스티벌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왜 청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두천에서 나고 자라고 동두천에서 생업을 꾸리는 중년으로서 내 고장에 대한 사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8살부터 제가 동두천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25년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강하게 자리 잡은 문제의식은 동두천은 변화에 느리다는 겁니다. 이건 기성세대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활동은 자연스럽게 아랫세대와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는지에는 청년들과 함께 하더라도 청년들과 꼭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겠지, 활동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청년들과 함께 하더라도 사적 모임이나 제가 회장으로 맡고 있는 평화로 적십자에 국한되었었는데요. 이러고 있던 차에 청년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협의체들이 구성되었지만 기성세대들로 구성되어 정작 당사자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구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이 청년정신건강협의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축제는 공식적으로 간하고 직접 연결되어 청년들과 함께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사실 매개자 역할만 했지 오늘 제게 발제를 요청한 것은 바로 그 매개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이 기관이 우리 시의 필수 불가결한 점은 동두천시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2020년 동두천시 자살 인구는 10만 명당 36.4명으로 경기도 1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도시들은 2019년에 비해 줄거나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동두천시는 28.4명에서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를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우리 시는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청년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새로운 변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해서 자살률이 당장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청년의 생각과 작년의 생각과 경험보다 통통 튀는 청년들의 생각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정신협의체의 구성 목적은 다음 4가지였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계하여 청년들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청년정신건강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하나하나의 콘텐츠를 제안하고 제안된 콘텐츠를 위원들의 재능과 역할 분담으로 기획해서 기획된 콘텐츠를 청년 마인드 케어 페스티벌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여 동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단체와 청년 관련 관팀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 청년활동, 생활문화활동을 벌이고 있던 분들입니다. 저도 처음 제안할 때는 받아들일지 몰라 조마조마했습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이 또 일 시키려고 부르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왜 흔쾌히 수락했냐고 물어보니 한 친구는 지역활동의 목적이 자살률을 낮추는 거라고 했고요. 또 한 친구는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동두천 청년들의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심리 안정과 상담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친구는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들 나이 때는 어떻게 삶을 영위할까에 더 집중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세대들은 지역과 가치에 천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지켜보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민 것 뿐입니다. 청년정신건강협의체는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위원장이 없습니다. 각각의 대표들이 위원장이자 위원으로서 책임과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한 경험이 제법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의사결정은 청년들의 성향이 그래서 맞춰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마인드 케어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청년 마인드 페스티벌 개막식을 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테이프를 끊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가볍게 우리끼리 모여서 테이프를 끊어보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개막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시장님을 모시지도 않았고 그냥 저희들 위원들끼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 중에 변방의 북소리 이경렬 대표가 있는데요. 북토크를 자기가 준비를 해서 청년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심리 안정을 위해서 이제 힐링 테라피도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진행했던 퍼스널 컬러 진단인데요. 지역의 청년들이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희가 퍼스널 컬러와 야메타로라는 이름이 뭐냐면 저희 관팀에 타로를 좀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전문가는 아닌 거야. 그럼 우리 야메타로라고 이름을 짓자.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메타로와 MBTI를 같이 그 안에서 하루에 같이 있으면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고 타로점도 한 번씩 봐보고 MBTI 분석도 받아보니까 청년들의 이 굉장히 높은 기대치에 맞춰서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회 노르딕 워킹이라고 새로 도입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저 때가 굉장히 날이 좋았어요. 그래서 단풍도 너무 예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멍 때리기. 우리가 대부분 왜 뭐 양평이나 이런 데 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송내동 도시만의 숲속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막 자리를 막 같이 탐방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데인데 저렇게 의자 있죠.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앉는 의자. 거기에다 이렇게 앉아서들 밖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멍 때리기 대회를 하면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 1등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1등은 외국인, 여기 결혼 이민자, 미타라는 여자분이 받게 됐는데 정말 멍을 잘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다 우리 위원들이 다 각각 자기의 재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성과를 거둔 건 두 번째고 관가민이 협업하고 위원들과 정신보건센터 직원들 생각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큰 성과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회의와 제안을 관가민이 책임과 권리 분담으로 진행한다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중년들과 달리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좀 믿어주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